네, 안녕하세요. 이영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유 자전거 데이터 분석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해볼 거는 대전시의 공유 자전거, 즉 타쇼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한 번쯤 타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창원시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이런 공유 자전거 모델이 그 다음 대전, 그 다음 서울 이렇게 확산이 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이 공유 자전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대전시에서 공개한 게 거의 국내에서 이제 최초로 많이 사용이 됐었고, 저희 연구실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이 공유 자전거 데이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해 본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관련돼서는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 굉장히 좋은 예제이고, 이 자전거 관련된 이 트래픽이 결국은 버스라든지 지하철 관련된 대중교통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갑자기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딥러닝으로 점프하기 전에 좀 데이터가 좀 친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다루기 쉬운 도구, 엑셀도 좋고요, 파이썬이라든지 R이라든지 이런 도구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읽어보고 데이터를 포맷을 바꿔보고 데이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분석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고 그래프도 그려보고, 이런 연습이 전반적으로 탐색적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처음으로 추천하는 게 공유 자전거 또는 다른 데이터도 많이 있지만 대전시 관련된 데이터, 그래도 저희하고 조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밀접하게 살펴보는 좋은 예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연구실에서 몇 년 전에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여러분들이 유튜브 링크에 분석 결과도 있고, 그리고 아래 홈페이지에 이런 탑 10이라든지 그리고 시각화로 좋은 그래프 도구 중에 하나인 코드 그래프도 있고 히트맵도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셔서 어떤 결과를 보는 게 좋은지 한번 결과를 한번 보고 이런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한번 상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대중교통 트래픽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본다면, 자,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우선 처음에 할 일이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뭔가 가져와야 돼요. 가져온다라는 건 처음에 파일로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API 형태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파일로 받았을 때 또는 API로 데이터 접근 권한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 공유 자전거 데이터 자체도 중요한데, 이런 그 트래픽과 관련된 연관 데이터는 어떤 게 있는지를 보고 관련된 데이터도 같이 수집을 해야 됩니다. 야외니까 당연히 날씨 정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인구 정보, 즉 그 각 지역별로 뭔가 중요한 이 도시 관련된 뭔가 랜드스케이프이라든지 또는 거주지라든지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 실제 근무지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이 마일스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탐색적 분석 기법은 어떤 정해진 형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질문이 나오면 좋을까, 어떤 질문에 답을 하면 좋을까 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던져보고 그 질문에 답하는 결과를 만들어 보는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탐색적 분석 기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방법이 이제 동원될 수가 있겠죠. 이런 그 탐색적 분석 기법을 이용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도구가 병행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엑셀 형태를 이용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다라고 했죠. 직관적인 형태니까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약간 프로그래밍에 익숙해지면 파이썬이라든지 R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래밍으로 약간 분석을 자동화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판다스를 실습을 했는데 이런 판다스가 전형적인 테이블을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인 이 데이터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시트맵이라든지 코드라든지 여러가지 재밌는 그래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마이닝을 좀 동원하려면 파이썬에서 잘 제공되고 있는 사이킷이라든지 관련된 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배경적인 지식을 좀 학습한 다음에 적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분류 기법으로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이 회귀로 이 리그레션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 관련돼서 공공 데이터가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데이터 GeoCare 또는 서울시 사이트 접근하시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고요. 대전시에서도 비슷한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자체가 파일 형태라든지 API 형태가 될 수가 있고 많은 정보들이 주로 교통 관련된 데이터가 많이 있고 그 다음 날씨라든지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정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선 타슈 이 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건 예전 자료이긴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그 스테이션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00개 이상, 예전에 150개 정도가 있었는데 주로 보면 이제 그 접근성이 좀 뛰어난 지역 또는 지하철, 버스 환승하기 좋은 지역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매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다음과 같은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설치 운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스테이션을 설치를 해야 되나, 동일한 예산이라면 더 많은 이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어떤 스테이션에는 자전거 굉장히 많이 있고 어떤 스테이션에서는 자전거가 거의 없습니다. 주로 이제 출퇴근 시간에 수요가 집중적으로 몰릴 때 대부분의 이제 스테이션들이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이제 자전거를 이제 설치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이제 몰리면 지하철 가까운 지역 같은 데서는 금방 이제 대여가 돼서 남는 게 없게 되고 또는 이제 도착 지역에서는 이제 많이 남아 돌겠죠. 그래서 이런 재배치 문제가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재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타슈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활용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시민한테 제일 이제 좋은 혜택이라 그러면 타슈와 버스 또는 타슈와 지하철을 환승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교통이 약간 이제 불편한 지역에 대중교통 수단으로 공유 자전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대전시가 정책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타슈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여러 지역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건 현재 데이터 GeoCare 사이트에 가보시면 좀 업데이트된 자료로 현재 6, 7, 8년도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공공 데이터 개방을 이제 이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타슈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부터 이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예전 자료를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13년도만 하더라도 한 92만 9천 건 정도 굉장히 많은 대여 건수가 있었고 한 달에 평균 7만 7천 건, 하루에 2,500건,
키오스크 145개 이 당시에였는데 한 18개 정도가 이제 대역 건수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러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날씨 같으면 기상청에 접근하시면 웹사이트에서 예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시간당 이 날씨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기온이라든지 습도라든지 또는 강수량 또는 적설량, 바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를 위해서는 이런 날씨 데이터 같은 것도 접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여기 사이트 가보시면 이렇게 접근 가능하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탐색적 분석 기법은 여러가지 질문이 가능한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선 이해하는 단계이다 보시면 되죠. 우선 이 공유 자전거니까 누가 또는 언제 어디서 어느 지역으로 어느 목적지로 그리고 얼마나 그리고 또 왜 이용을 할까, 육하원칙 같은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데이터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하게 되고, 이 데이터가 발생시킨 그 사용자의 의도를 좀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질문을 이제 답을 구했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가에 대한 이유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단순하게 날씨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사실은 어떤 지역이면 지역에 뭔가 중요한 이 랜드마크가 있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 뭔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환승, 지하철, 버스 관련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고 분석 결과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는 단계입니다. 자, 이건 이제 저희가 예전에 만들어 본 자료인데, 일일 대역 건수입니다. 전체를 봤을 때 201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하루 단위로 다 이 총합을 계산해 본 결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월부터 2월, 3월, 5월, 6월까지 쭉 증가하는 패턴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그 중간에 6, 7, 8, 9 사이가 약간 감소된 형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감소되는 형태입니다. 자전거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나 뻔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죠. 겨울에 추우면 자전거 타기가 좀 어렵고, 너무 더워도 타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7, 8월 중에는 이제 장마가 있고 태풍도 있고 해서 타기가 어렵죠. 그래서 자전거 제일 타기 좋은 계절은 봄, 가을입니다. 봄, 가을이 이제 5월 또는 10월 정도에 해당되죠. 이런 그래프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에 역시 많이 타는구나, 그리고 겨울이라든지 한여름에는 타기가 힘들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런 그 야외 활동은 M자 그래프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일 데이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좀 추려서 한 달을 묶어서 데이터를 한번 처리해 본 결과입니다. 12개를 이제 묶어서 보면 아까 전에 일일 데이터 이 결과를 조금 더 뭉뚱그려서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간결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5월, 10월 데이터가 최대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관관계를 이제 알기 위해서 기온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기온 형태가 나왔는지 여기 보시면 5월부터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월별로 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기온이 그때부터 평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0도 이상 25도 평균이니까 굉장히 여기가 높은 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기온만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는 타기가 힘들고, 반대로 이제 굉장히 추운 이 날씨에서도 타기가 힘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이제 역시 타기가 어렵죠. 그래서 강수량 같은 경우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6월, 7월, 8월, 9월 사이에서는 비가 많이 오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계절에 이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하고 이제 이런 자전거 활동이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데 한여름 또는 한겨울 기온과 이런 그 강수량에 의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그 요일별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했을 때 이 주말하고 이제 주중 또는 이제 요일별 뭔가 특성이 있는가 하는 걸 이제 봤는데 여러 이제 요일별로도 약간씩 다릅니다. 월, 화, 수, 목, 금. 근데 특히 이제 금토일이 조금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말이 주중보다 전반적으로 좀 높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말하고 주중 특징이 있겠죠. 예, 주중은 보통 이제 출퇴근에 관련이 좀 있을 거고 주말은 약간 레저 활동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고 예,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특이 상황인데 아주 특별한 이유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시간대별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단위로 봤을 때 대역 건수가 얼마나 많이 변화하는가. 자,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뭐 약간 상승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피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아침 7시에서 10시 사이인데 보통 8시, 9시 사이겠죠. 출퇴근 시간. 그 여기도 이제 보시면 5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여기도 이제 그 퇴근 시간이겠죠. 그 다음 이제 야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피크 포인트가 관측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관측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대전시 공유 자전거가 출퇴근에 활용된다라는 걸 이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슈라는 걸 이제 뭐 지하철이라든지 또는 본인의 직장 출퇴근에 많이 활용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전반적으로 야간에 대역 건수가 많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야간이라는 게 이제 출퇴근해서 퇴근 이후에 약간 이제 운동하는 그런 목적도 있을 텐데 특히나 이제 이때는 여러 가지 사고 위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관련성을 이제 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대전시에서 자전거를 이제 대비해서 사고 같은 걸 대비해서 대전 시민에게 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뭐 이유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준비는 잘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대별, 요일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봤습니다. 요일별로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주말 아까 전에 금토일을 약간 구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피크가 굉장히 높은 지역을 보면 월화수목 같은 경우는 좀 특이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일은 특히나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토일은 이제 출근을 안 하니까 이 시간대 조금 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늦게 여기 12시 이후에 굉장히 많은 활동량이 관측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자전거의 이용 형태가 주중과 주말이 약간 구분이 된다라는 걸 이런 이 시간대별, 요일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딘가 145개 이 2013년도에는 이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지역은 어디 있는가를 그래프로 그려본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나중에 다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으면 어딥니까? 여기 같으면 이제 여기죠. 여기 같으면 공원이죠. 공원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타임월드일 테고요. 그 다음 여기 같으면 어딥니까?
홈플러스 마트입니다. 그리고 유성구청 뭐 이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지역이 뭐 예상대로 탑 10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밭수목원 공원 이곳, 뭐 충남대학교 정문, 타임월드, 유성구청, 뭐 지하철, 월평역, 홈플러스 등 뭐 이런 지역이 탑 10으로 나왔습니다. 최근 2018년도 데이터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한밭수목원 지역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한밭수목원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타임월드가 뭐 충대 정문과 여전히 같은 랭킹에 있고, 월평역, 유성구청, 그리고 이제 시청역도 있습니다. 시청역은 없었는데 조금 더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홈플러스도 여전히 같은 랭킹에 있고, 정부청사 그리고 충대정문, 사람들이 뭐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동을 할 때 그 반환을 빌린 데서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여진 데가 바로 같은 지역, 같은 스테이션을 빌려서 같은 스테이션을 반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여를 해서 반환을 했다라는 건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이렇게 여가활동으로 자전거를 타본 거죠, 대부분. 그래서 그 형태가 이제 대각선입니다. 굉장히 많은 지역이 이런 대각선, 즉 레저 활동의 이제 이용 형태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어떤 그 패턴이 나오죠.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 어느 지역으로 이동했다. 아까 보여드린 탑 10 같은 지역이 이런 이제 특정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항상 이동하는 패턴이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이 자전거를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이용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이제 간추려서 보여드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아까 보여드린 홈플러스라든지 충남대학교 또는 타임월드 같은 특정 유동인구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보여드린 대로 이제 코드 그래프라는 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좋은 도구인데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많이 하는가에 대한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밭수목원에서 어느 지역으로 많이 이동하는가 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카이스트 안에서도 이런 스테이션이 많이 있습니다. 카이스트 기숙사에서 이제 뭐 이 어원동 쪽으로 이동하는 게 많이 있고, 정부청사라든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이동하는 걸 시각적으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탐색적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에 대한 이용 패턴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봄, 가을에 이용이 많다. 그리고 기온, 강수량의 관계가 좀 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여가 활동의 역할 또한 크다. 금, 토, 일 같은 지역, 특히 이제 대여 반납이 동일한 이 대여 형태가 21% 정도가 된다라는 걸 보면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자전거의 활용도가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결과를 봤을 때 탑 10 같은 다슈 대여소 같으면 공원, 대학교, 쇼핑, 번화가, 지하철역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유가 다 보이는 거죠. 그럼 이런 지역들이 이런 그 실제 탑 10인데 이런 지역에 조금 더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지역에 좀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동 패턴 같은 것도 이제 들여다보면 카이스트 캠퍼스 내 충대 정문에서 홈플러스 이 지역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성온천역에서 목원대, 온천역에서 한라비발디, 정문 사거리, 오거리에서 월평역, 선사유적지 타임월드. 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패턴을 보면 사람들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예전에 이런 13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해 본 결과가 좀 국내 학술 대회 논문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연구 결과를 만들어서 시각화도 해보고 예측도 해보고
뭐 이런 분석 결과를 만들어 본 사례가 있습니다. 뭐 이때는 저희 연구실에서 한 게 그래도 처음이었는데 이 이후에 여러 이 결과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서울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저희 연구실 하고 난 다음에 이 대전시하고 저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하고 이제 같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추가 설치를 하고 조금 더 이제 재배치 문제를 이제